어마어마한 이적료와 주급을 퍼주고 데려왔더니 망해버린다던가 아닌 구단에 통수치고 런해버린다던지 다양하게 팬들을 발작하게 만든 선수들을 알아보는 발작 버튼 시리즈 5번째 팀으로 바르셀로나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르사는 축구계 위상 최상단에 위치하는 만큼 통수보다는 대체로 먹튀가 많았는데요. 자, 그럼 어떤 선수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한 시대를 풍미했던 MSN 트리오의 네이마르입니다. 얼마 전 내한 당시 제대로 한국 문화를 즐김과 동시에 훌륭한 팬 서비스로 국내에서 민심 제대로 떡상한 네이마르. 한 시대를 풍미했을 정도로 훌륭한 플레이를 펼쳤는데 왜 발작 버튼이냐고요? 이야기는 네이마르가 파리로 이적할 당시인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파리가 네이마르의 바이아웃인 약 3천억을 지른다는 찌라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미친 소식이 돌자 팬들은 아무리 파리라도 3천억 바이아웃은 에바지 라는 반응을 보였고 이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신뢰도 높은 관계자들이 해당 루머는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이적 루머라며 속속들이 밝혔고 이에 꾸레들은 슬슬 불안감에 떨게 됩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이마르는 입국 닷을 시작. 코로나 와중에도 시간이 흘렀고 네이마르는 프리시즌에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꾸레들에게 남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프리시즌이 얼추 마무리되어가고 몇 주 남지 않은 이적 시장이 얼른 마무리되길 바라는 바르셀로나의 팬들. 의 뒤통수를 야무지게 치고 네이마르는 파리로 런해버립니다. 파리가 3천억 바이아웃을 질러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핵심 자원이 떠나면서 시즌 플랜이 완전히 꼬이게 된 바르셀로나. 시즌 개막까지는 약 2주 정도 남겨둔 상황이었죠. 급하게 대체 자원을 찾아야 하는 바르셀로나. 그렇게 눈에 들어온 건 도르트문트에서 맹활약 중인 우스만 덴벨레였는데요. 당연히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에이스를 거저로 내줄 생각이 없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바르셀로나의 통장에 3천억이 일시불로 찍혀있는 걸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당연히 엄청난 액수를 요구했죠.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바르셀로나는 무려 1,200억에 옵션 530억, 그러니까 최대 1,700억가량을 주고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밝혀진 사실로는 네이마르가 파리와 미리 합의를 마친 상황에서 일정 기간을 채울 시 받을 수 있는 보너스를 받기 위해 프리시즌까지 입국닷하고 있다가 그 기간을 다 채우자 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는데요. 당연히 바르사 측에서는 돈만 먹고 나는 괘씸한 놈이라며 소송을 진행했고 4년간의 공방 끝에 스페인 법정은 바르셀로나의 손을 들어주게 됐죠. 그러자 네이마르는 억울하다며 항소를 준비. 어찌어찌 이들은 원만한 합의를 봤다면서 4년간의 법정 다툼에 동지부를 찍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네이마르의 이적에 대해 이적은 선수 본인 자유 아님? 이라고 하는데 자유인 건 맞지만 시기적으로나 돈 때문에 팀을 속인 것은 분명히 소속팀에 대한 매너가 아니었으며 메시의 그늘에 가려져 이적했다는 이야기도 메시가 끊임없이 네이마르를 밀어줬고 또 둘의 관계를 보면 그것도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했죠. 다음은 천문학적인 돈을 녹여버린 그리즈만입니다. 알레티에서 약 1,600억이나 되는 바이아웃을 찌르며 데려온 그리즈만. 주급은 무려 10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는데요. 막상 데려와 보니 여기저기 후드려 패던 그리즈만은 어디 가고 바르셀로나에 넘어온 것은 다름 아닌 쩌리지만 그렇게 2시즌간 어떻게든 살려보려 했지만 호흡기 부착 실패. 결국 다시 알레티로 임대를 한 시즌 갔다 오게 됩니다. 폼도 마탱이가 갔는 데다가 주급이 무려 10억. 어떻게든 처분해야 하는 바르셀로나였고 그리즈만도 알레티 복귀만을 희망하는 상황. 결국 알레티로 다시 보내주게 되죠. 단돈 280억이에요. 일단 그리즈만을 데려와서 바르셀로나가 이룬 거라고는 고작 코파델레이 우승컵 하나. 알레티 임대 갈 때 받은 임대료 빼고 뭐 빼고 해도 따지고 보면 바르셀로나는 2년 임대료로 알레티에게 1,000억가량을 준 셈에다가 그에게 갖다 바친 연봉만 해도 그렇게 바르셀로나의 재정 악화에 제대로 막타를 치고 런해버린 것이었죠. 다음 바르사 팬들의 주옥같은 선수는 필리페 쿠티뉴입니다. 무려 1,800억을 들여 리버풀에서 데려온 쿠티뉴. 이적 직후에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 돈값 하나 싶었지만 딱 반 시즌이 지나고 난 뒤 답도 없는 경기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적한 지 한 시즌 반 만에 주금 6억 4천짜리 악성재고로 전락한 쿠티뉴. 그리고 그리즈만이 영입되면서 입지가 좁아졌고 미넨으로 선택적 이적 옵션을 포함해 임대를 떠나게 됐죠. 그리고 미넨에서 바르셀로나의 챔스 8강전. 이미 5대2로 경기가 기울여져 큰 영향가는 없었지만 교체로 투입돼 2골 1어시를 퍼부으며 8대2 가르마 스코어를 완성시키는 쿠티뉴. 원 소속팀인 바르사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선사했습니다. 여튼 미넨에서도 굳이 쿠티뉴를 완전 영입하지 않았고 또다시 바르사로 복귀한 쿠티뉴. 복귀 후에도 눈에 땀나는 경기력을 보이다 무릎 부상으로 누워버렸고 이 악성재고를 어떻게 처분하나 고민하고 고민 때리던 중 뜻밖의 아스톤빌라의 제라드가 오퍼를 넣으면서 임대 그리고 완전 이적시키면서 빠빠이를 하게 됩니다. 이적료는 영입 당시에 비해 7분의 1 수준인 270억에 세론 50% 조합. 무지막지한 손해이긴 하지만 고주급자를 정리했다는 선에서 꾸레들은 만족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주옥같은 선수는 진짜 우스만 나오는 우스만 덴벌레. 덴벨레.
앞서 네이마르사가 얘기했던 우스만 덴벨레는 옵션 포함 1,700억이라는 금액이 우습게 오자마자 2경기 만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누워버렸죠. 부상 복귀 후에는 눈 썩는 경기력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먹튀 반열에 올랐고 또 축구도 못하는 놈이 맨날 상습적인 지각과 더불어 태도가 불량하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꿀애들의 가슴을 찢어발겼습니다. 그래도 주급이 자그마치 4억 5천이나 되는 덴벨레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기회를 줬으나 지속되는 유리몬 기질로 툭 하면 드러누웠으며 팀이 재정적으로 힘들어 메시를 내보내고 또 피케와 같은 베테랑들이 주급을 깎는 와중에 혼자 주급 인상을 요구하면서 진짜 미친듯이 까이게 됐죠. 거기에 더해 2019년 바르셀로나가 일본 투어를 진행하던 당시 그리즈만과 함께 숙소에서 플스가 고장나 수리기사를 불렀고 기사들이 기계를 고치고 있는 사이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을 쏟아낸 영상이 공개되면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게 됐는데요. 영상에는 일본 기사를 지칭하며 프랑스어로 위닝 하나 하려고 저런 역겨운 면상을 봐야 되나? 개빡치네. 빨리 언어봐. 이딴 나라가 뭐가 잘났냐? 등 돈 없는 발언을 쏟아냈죠. 이에 당시 바르셀로나를 후원하던 일본 기업 코나미는 엠버서더였던 그리즈만과의 계약을 해지했고 구단에 정식으로 항의, 또 유니폼 메인 스폰서였던 라쿠텐과 함께 항의하며 인종차별에 대응하기 시작했죠. 이 두 기업이 합쳐 바르사에 투자하는 금액만 연간 2,700억이나 될 정도였고 덴벨레와 그리즈만은 SNS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문을 올리게 되는데 덴벨레의 사과문을 살펴보면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다. 하지만 지구상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난 어디서든 같은 표현을 썼을 것이다. 특정 인종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라며 사과문이 맞나? 싶은 호소문을 게재했죠. 이에 구단 측에서 두 선수들의 행동은 바르사가 추구했던 가치와는 다르다며 두 선수가 사과를 했지만 구단 내부에서 또 다른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논란이 좀 잠잠해지게 됐죠. 여튼 차비 감독 부임 플러스 딸 출산 후에는 이제 지각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기량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시금 기대를 모으게 만들고 있지만 개뿔? 요것도 주사위 잘 굴렸을 때나 그런 거고 거기다 이적료 1,700억에 주급 4억 5천을 생각하면 기대는 무슨. 여전히 꿀애들의 혈압 지분율 단연 1위를 기록 중인 덴벨레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주옥같은 선수는 돼지머리자 루이스 피구. 90년대 후반 피구는 히바우드, 클라우 베르트 등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리그를 씹어먹고 있었죠. 이런 슈퍼스타에게 바르사는 주장단에 임명하며 과르디올라의 부재 시 주장원장도 차고 나올 정도로 믿음을 보내줬습니다. 물론 팬들에게도 엄청난 지지를 받는 것은 당연했죠. 그리고 당시 회장 선거가 있던 시기에 현 레알의 회장인 페레스가 출마했었는데 경쟁자들에 비해 당선 확률은 극히 낮은 상황. 근데 갑자기 미친 공약을 걸어버립니다. 본인이 회장으로 당선될 경우 레알의 최대 라이벌 팀인 바르셀로나의 에이스 피구를 데려오겠다는 것이었죠. 당연히 현실성 없는 말 같지 않은 소리에 유권자들은 개소리 너너를 시작. 그러자 페레스는 피구가 올 수밖에 없다며 비밀 계약에 대한 소스를 흘려버립니다. 이 계약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페레스가 연주를 이용해 피구의 에이전트에게 접근, 자기가 회장에 당선되면 피구는 레알로 이적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였는데요. 물론 당선 결과에 상관없이 에이전트에게는 600만 유로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당연히 에이전트는 전 회장이 챔스 우승까지 일군 터라 페레스가 당선될 확률이 극히 낮다고 판단, 피구를 설득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죠. 어찌됐든 페레스는 피구 영입과 더불어 유권자들의 시즌권까지 모조리 지불하는 머니파워를 앞세워 덜컥 당선이 되는데요. 졸지에 바르사 최고의 간판 스타 피구가 최대 라이벌팀 레알로 이적하게 생긴 상황. 이런 피구는 처음에 레알로 가지 않겠다며 땡깡을 부렸으나 계약 파기 위약금이 자그마치 2,500만 유로였고 급기야 바르셀로나 보드진을 찾아가 이런 상황이니 위약금을 내주세요 라는 미친 정신나간 소리를 했죠. 당연하게도 뒷구멍에서 몰래 장난치다가 푸짐하게 싼 똥을 바르사에서 치워줄 리가 만무했고 레알에게 줄 돈은 한 푼도 없으니 안 돼! 없어! 돌아가! 를 시전했죠. 그리고 페레스는 바르셀로나가 거절할 수 없게 바이아웃을 질렀고 또 피구는 계속되는 에이전트와 페레스 회장의 설득, 꼬심바리에 넘어가 상상도 하기 힘든 레알행을 결정짓습니다. 당시 바르셀로나 회장 가스파르트가 후에 밝히길 피구가 이적 직전 본인에게 거액의 금액 지급 보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당장 레알로 이적해버리겠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가스파르트가 불가능하다며 거절 놓자 그럼 여기까지네요. 호링! 하고 런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피구는 이게 거짓이라며 호소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피구 측에서 밝힌 이적 이유로는 구단이 자신에게 애정을 쏟지 않는다는 이유. 이게 맞아? 여튼 레알로 이적한 희대의 배신자 피구는 바르셀로나와의 엘클라시코에서 경기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온갖 욕설과 이물질들을 한 몸에 받았고 심지어는 돼지머리까지 그라운드에 날아들어오기까지 했죠. 아니 무슨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최근식으로 예를 들자면 전성기 폼이었던 호날두가 비밀 계약으로 바르셀로나로 다이렉트 입단한 느낌?